오빠 많이 원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오빠 많이 원하시죠?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살며시 닿는 순간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삼켰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떨리는 제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웃기만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마해 드리는 거예요. 오빠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요. 희미한 조명 아래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화장은 조금 짙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익숙해 보였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싫지 않다는 걸 스스로에게서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제 인생을 이렇게 오래 흔들어 놓을 줄은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출발합니다. 58살 택시기사 김기태는 서울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도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이미 부엌에 있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이미 방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8년째 이어진 각방 생활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불편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젠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말을 섞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기태는 핸들을 잡고 있는 시간이 가장 편했어요. 손님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탔다가 내렸고 기태는 그저 묵묵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기사님으로만 불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그 무거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시계는 벌써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기태는 마지막 손님 한 명만 더 태우고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명동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창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물었죠. 기사님, 강릉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강릉. 서울에서 2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기태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강릉까지 갔다 오면 새벽이 훌쩍 넘을 테고 내일 아침 운행은 틀렸죠. 하지만 남자가 꺼낸 금액을 듣는 순간 기태의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평소 하루벌이의 2배는 되는 돈이었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기태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을 끄고 말았죠. 어차피 아내는 기태가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어제 늦었네요.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확인이지 걱정이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타세요. 차는 서울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도로는 한산해졌고 기태는 그제야 라디오를 켰어요. 깊은 밤 누군가의 사연을 읽어주는 DJ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뒷좌석의 손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기태는 그저 핸들을 잡고 전방을 응시했죠. 기사님도 가족 있으세요? 손님이 불쑥 물었습니다. 기태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잠깐 봤어요. 있긴 한데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손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강릉 가는 것도 아버지 임종 때문인데 솔직히 가기 싫어서 이렇게 늦게 출발한 거예요. 가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요. 기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심정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집에 가도 안 가도 돌아가도 그대로 있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살. 기태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새벽 2시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약속한 돈을 건네며 내렸고 기태는 텅 빈 차 안에 혼자 남았어요. 본래라면 바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기태는 도저히 핸들을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나이 탓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게 지겨워진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여기서 쉬고 가자. 기태는 차를 천천히 몰아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각방이고 안에는 기태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이 낯선 도시의 낯선 방이 그 익숙한 집보다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문을 열었을 때 기태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이대로 사라진다면 누가 알까? 아내는 며칠이나 지나야 이상하게 생각할까? 아니, 어쩌면 그냥 또 어디 갔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기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하나 없는 어두운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엔진 소리가 맴돌았고 손에는 핸들을 쥐고 있는 듯한 감각이 남아 있었죠. 서울까지의 거리, 집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집에서 기다리는 것 없는 일상.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기태는 마침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자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거란 거요.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이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란 거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기태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경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꿈속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됐고 그제야 기태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잠에 갇혀 나오지 않았어요. 기태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비스 나왔어요. 서비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기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든요. 강릉의 낡은 모텔, 새벽 4시, 그리고 서비스라는 말. 기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기태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여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문만 열어주세요. 그냥 인사만이라도 드릴게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영업하는 사람 특유의 능글맞음이나 계산된 친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한 것 같기도 했죠.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기태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기태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미선이에요. 아, 네. 기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기태의 경계심을 느낀 듯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사실 저도 이런 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새로 오신 손님한테는 꼭 가보라고 해서요. 말투가 묘하게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포장하거나 그럴듯하게 꾸미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기태는 그 태도에서 오히려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쉬려고 들어온 거라서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냥 쉬고 싶으신 거.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어깨만 좀 풀어드릴게요.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갈게요. 미선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안했을 뿐이었죠. 기태는 문득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뻐근한지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전에도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깨와 목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기태는 방으로 들어섰고 미선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방 안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낡은 TV가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기태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했고 기태는 어색하게 침대 끝에 걸터 앉았죠. 미선의 손이 기태의 어깨에 닿는 순간 기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미선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태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굳어 있네요. 운전 오래 하셨어요? 네. 택시 좀 오래 몰았어요. 힘드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택시 하셨거든요. 맨날 어깨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미선의 말투에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미선의 손은 계속해서 기태의 어깨를 풀어주고 있었고 기태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일하기 싫었어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미선이 불쑥 말했습니다. 기태는 놀라서 고개를 돌려 미선을 봤어요. 미선은 담담한 얼굴로 웃고 있었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님이 그런 사람 같아 보여서요. 제 얘기 들어줄 것 같은.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선의 말이 맞았거든요. 기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죠. 8년 동안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은 손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쵸?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은 기태의 어깨를 풀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고 기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에게 위로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동정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도 따뜻했던 거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태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미선은 문을 나서며 작게 말했죠. 푹 쉬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태는 뭐가 감사한 건지 몰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태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이 평범하지 않을 거란 걸 기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기태는 서울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모텔방을 나서려는데 허리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려니 했는데 몸을 숙이려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죠. 기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기태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주물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 탓인지 아니면 어제 장거리 운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상태로는 서울까지 운전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선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제 아침 안 드셨을 것 같아서 김밥 좀 샀어요. 근데 괜찮으세요? 미선은 기태의 굳은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기태가 어디 아픈 것 같다는 걸요. 허리가 좀 어제 무리를 했나 봐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데 있어요. 같이 갈까요? 미선의 제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요. 기태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죠. 낯선 도시에서 혼자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병원은 모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기태를 부축해 택시를 탔고 병원까지 함께 갔어요.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요통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의사는 최소 사흘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운전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사흘. 여기서 사흘을요?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차도 생각나고 일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미선이 조용히 말했죠. 어차피 지금 운전 못 하실 거면 푹 쉬시는 게 나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미선은 기태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타러 가고 식사를 챙기고 찜질팩을 준비해 왔어요. 기태는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선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저도 할 일 없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선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점점 미선에게 마음을 열게 됐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태의 허리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걸을 수는 있었지만 장거리 운전을 할 만큼은 아니었죠. 미선은 조금만 더 쉬라고 했고 기태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사실 기태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무거운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나흘째 미선은 기태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릉 바다는 겨울이라 을씨년스러웠지만 그 쓸쓸함이 오히려 기태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텅 빈 기분이랄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씩 씻겨 나가는 느낌이었죠. 서울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태의 어깨에 살짝 기댔을 뿐이었죠. 기태는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기태의 허리는 거의 다 나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하지만 기태는 차마 짐을 싸지 못했습니다. 모텔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미선은 그런 기태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기 싫으시죠? 네. 솔직히 그래요. 저도요. 손님이 가시면 또 혼자일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 기태는 문득 이곳에서의 일주일이 서울에서의 8년보다 더 진실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은 이틀이 더 늘어났고 이틀은 다시 사흘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밥을 먹었고 말없이 함께 바다를 보았어요. 그 침묵이 서울에서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고 따뜻했으니까요. 기태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모텔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어요. 기태와 미선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미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가 언제였더라 하고요. 날짜는 기억나는데 그날의 감정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 25년쯤 됐나? 33세 했으니까요. 그때는 뭐 다들 그랬잖아요. 나이 되면 결혼하는 거. 저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기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내도 저한테 잘해줬고 저도 열심히 일했죠. 애는 안 생겼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둘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주말,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저녁들. 그때는 분명 행복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게 색이 바래버렸죠. 근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저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말을 안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각방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한 8년 전쯤? 처음엔 아내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따로 잤어요. 제가 코를 골고 뒤척이는 소리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방으로 옮겼죠. 그게 그대로 계속됐네요. 기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각방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도 그게 핑계였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자신도 그냥 멀어지고 싶었던 거였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방문을 닫고 있어요. 저녁 먹었냐고 문자는 오는데 같이 먹자는 말은 없죠. 저도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요. 매일.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태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죠. 그 태도가 기태에게는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혼하자는 말도 안 해요. 둘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기태의 고백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태는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았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할 기회가 없었죠. 왜요? 미선 씨 같은 분이 왜? 25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안 계셨고요. 동생이 둘 있었는데 애들 학교 보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죠. 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사귄 슬픔이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동생들 밥 차려주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죠. 동생들은 다 시집장가 갔어요. 저한테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오진 않아요. 연락은 해요? 명절에 한 번씩이요. 그것도 요즘은 잘 안 해요. 각자 바쁘니까요. 미선은 손으로 창틀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어요. 35쯤 됐을 때 이 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뭐 살아야 하니까요. 돈도 필요했고 갈 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40이 됐네요. 기태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얼굴에는 체념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후회해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가끔 궁금하죠.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저도 그래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아내한테 좀 더 잘했으면 아니면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달라졌을까요? 근데 이미 늦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공감이 있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그래도 손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택시기사예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기태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선의 말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봐주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죠. 각자의 삶을 나눈 후였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기태와 미선은 모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마치 오래 함께 산 사람들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꺼낸 말이었어요. 미선 씨, 저 서울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태를 돌아봤죠. 기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리요? 네. 이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여기로. 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8평생 이렇게 큰 결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선은 잠시 기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아니에요.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저 여기서 미선 씨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서울 집에서보다 택시 안에서보다 어디보다도요. 미선의 눈가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서울에 집도 있고 일도 있는데. 집은 아내가 가지면 돼요. 애초에 아내 부모님이 사주신 거니까요. 일은, 여기서도 택시할 수 있잖아요. 기태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요. 손님, 저 때문에 힘든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선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힘들었어요. 그냥 미선 씨가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날 밤 기태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죠. 미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기태가 문을 나서려 할 때 미선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꼭 돌아오세요. 네.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서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집안은 여전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실에는 아내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기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아내는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 강릉에서 일 있어서요. 기태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입을 열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 기태는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죠. 저녁 먹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계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럼 쉬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기태는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강릉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선과 나눈 대화, 함께 본 바다, 그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태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마주칠 때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 씨,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망한 건지 예상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정말 미안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알아요. 제가 무리한 기대를 한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게 가슴 아팠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다시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돌아왔죠. 집에 가면 아내는 이미 방문을 닫고 있었고 기태는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와 혼자 먹었습니다. 강릉에 가기 전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미선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통화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됐죠. 할 말이 없었어요. 기태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미선은 기태를 기다리는 게 지쳤으니까요. 어느 날 밤 기태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그리고 텅 빈 눈빛. 58배 남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결심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남자였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기태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익숙함에, 두려움에, 귀찮음에 그렇게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릉에서의 일주일은 점점 흐릿해졌고 미선의 얼굴도 조금씩 잊혀져 갔어요. 기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미선에게 미안하다는 걸,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서울에서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58이었던 나이는 61가 됐고 허리는 더 굽었으며 머리는 더 휘어졌죠. 집은 여전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여전했습니다. 각방, 침묵, 그리고 무관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강릉에서의 일주일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됐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바닷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강릉 이야기를 하면 문득 떠오르곤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흐릿했어요. 미선의 얼굴도 목소리도 함께 나눴던 대화도 점점 희미해졌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기태는 오후 손님을 태우고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였어요. 가디건을 걸친 모습, 조금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미선 씨? 기태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태는 백미러로 그 여자를 봤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뭔가 미선 같았습니다. 아니, 미선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손님을 내려준 후 기태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기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혹시 다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같은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말로 미선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미선이었어요. 기태는 차를 급히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차에서 내려 미선에게 다가갔죠. 미선 씨 맞죠?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기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었어요. 예전과 같은 미소였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 손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여기서 뭐 하세요? 강릉은요? 강릉은 떠났어요. 한 2년 전쯤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랬구나.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선은 담배를 끄고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도 여전하시네요. 택시 아직 하세요? 네, 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시간 있으세요? 잠깐 이야기할까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기태는 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년 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여기서는 뭐 하세요? 작은 옷가게 해요. 동대문에서 옷 대다가 인터넷으로 팔고 그래요. 크게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혼자 먹고 살 만해요. 혼자요? 네, 혼자요.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태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 혼자라는 말이 왠지 자신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손님 탓 아니에요. 저도 알았어요, 사실. 손님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손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별을 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이해해요. 미선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수용이 있었어요. 기태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약속이요? 저는 그냥 손님이 그때 진심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선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기태는 그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일주일 정말 좋았어요. 저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미선 씨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했고 제일 행복했어요. 저도요. 손님 만나서 좋았어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처음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곱씹으며 아쉬움을 삼키며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며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요. 손님은요?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었고 불행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여전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미선은 기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3년 전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그때 진심이었으니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기태는 택시로, 미선은 지하철역으로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미련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기태는 오랜만에 강릉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바닷소리, 모텔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미선의 웃음, 그리고 함께 나눴던 침묵들,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 기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변하지 못한 현실이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그때의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택시는 여전히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기태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응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강릉 바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했던 온기가요.